안녕하세요. 증시브리핑 한혜솔입니다. 우리나라를 향해 북상 중인 13호 태풍 링링이 어제 일본을 먼저 강타했는데요. 자동차가 비바람에 뒤집히고 또 도로의 가라수와 표지판이 뿌리 뽑혀 나들굴 만큼 그 위력이 대단했다고 합니다. 내일부터는 우리나라도 전국이 직접적인 영향권에 들 전망이라고 하는데 아무래도 이번 주말에는 외출 삼가시고 태풍 피해 없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네, 9월 6일 브리핑 시작할게요. 어제는 코스피가 단숨에 2,000선을 회복하면서 8월 패닉 장세를 상당 부분 되돌리는 모습을 보였죠. 홍콩 송환법 폐기 결정과 영국 하원의 브렉시트 3개월 연기 결정, 그리고 미중 무역협상 재개 소식까지 전해진 덕분입니다. 특히 우리의 속을 계속 썩였던 미국과 중국이 10월 초 무역협상을 열기로 했다는 소식이 전 세계 증시를 끌어올렸는데요. 양측은 고위급 협상에 앞서 이달 중순에 실질적인 협상 진전을 위한 차관급 실무회담도 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양측 모두 한치의 양보를 할 수 없다는 의사를 보이고 있죠. 우리가 경계를 늦출 수 없는 이유입니다. 실질적 진전이 없는 한 달라질 건 없겠죠. 이렇게 일부 이벤트들이 부담을 완화시켰다고 해도 추세적인 회복 흐름을 예단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이번 달 17일부터 18일에 다시 한번 FOMC 회의를 앞두고 있는데요. FOMC까지 기대한 결과를 제시한다면 증시 회복 흐름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현재 시각 오후 2시 10분 지나고 있는데요. 오늘 국내 증시 시황 짚고 가겠습니다. 사흘째 코스피는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주말을 앞두고 거래 규모가 크지는 않고요. 개인과 외국인이 동반 매수세를 보이는 반면 기관만이 홀로 팔자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상승 출발했던 코스닥 지수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에 하락 반전했고요. 개인만이 외롭게 주식을 사들이면서 지수의 추가 하락을 방어하는 모습입니다. 네, 오늘은 좀 빠르게 시장 키워드 만나볼게요. 첫 번째 키워드, 조선주, 지금이 바닥인 이유. 조선주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에 속절없이 추락하던 조선주가 최근 들어 증시의 새로운 주도주 자리까지 넘보고 있는데요. 실제 최근 한 2주간 국내 조선업체 빅4,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 현대미포조선, 대우조선해양의 주가는 평균 10% 이상 올랐습니다. 코스피 지수 상승폭 대비해서도 굉장히 큰 편이죠. 이렇게 조선주가 기지개를 펴고 있는 이유로는 우선 바닥이 확인됐다는 겁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은 현대중공업과 현대미포조선, 삼성중공업, 이렇게 조선 빅3의 12개월 선행 PBR 추이를 나타내는 그래프인데요. 수주 잔고도 감소하고 또 선가도 하락하면서 업황이 최악이었던 2015년에서 2016년에 조선주의 PBR 하단이 0.47배였고요. 수주 잔고가 조금씩 증가하기 시작한 2017년에서 2018년에 하단이 0.62배였거든요. 그런데 올해 8월 PBR이 다시 0.62배까지 떨어졌어요. 그래서 바닥을 찍었다는 말이 나오는 건데요. 더 상황이 안 좋아질 수도 있는 건데 왜 바닥이라는 분석이 나오느냐? 첫째, LNG 운반선 발주 모멘텀이 있습니다. 사실 올해 초 조선주들이 반짝 올랐던 이유가 카타르와 모잠비크, 아틱2 이 LNG 운반선의 발주가 기대됐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카타르와 모잠비크 LNG 운반선은 발주가 2020년 1분기로 이연됐어요. 그래서 내년 1분기부터 다시 발주 실적이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이고요. 삼성중공업의 경우 이미 올 하반기에도 아틱2와 바로사, 에버그린과 같은 대형 수주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둘째, IMO의 환경 규제로 인한 LNG선 수요 증가입니다. 제가 8월 30일 증시 브리핑에서 IMO 2020에 대해 언급한 적 있을 거예요. 국제해사기구인 IMO가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항사람을 배출 규제를 2020년부터 시행하는데요. 이 규제에 따라 해운사들은 내년부터 선박 연료의 황함유량을 현행 3.5%에서 0.5%까지 대폭 낮춰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해운사들은 아무래도 친환경적인 LNG 선박을 더 필요로 할 수밖에 없겠죠.
특히 환경 규제 측면에서 한국 조선사들이 이 차별화된 경쟁력을 이미 갖추고 있다고 하니 더욱 기대가 됩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하반기 해양 플랜트 발주 재개입니다. 수년째 일감이 떨어진 해양 플랜트 시장이 하반기 들어서 반전되는 모양새인데요. 통상 해양 플랜트는 건당 5억에서 10억 달러로 일반 상선 10척과 맞먹을 정도로 규모가 큽니다. 수주에 성공하기만 하면 조선사들의 목표 수주액 달성에 효과적인데요. 우선 호주 브라우즈 LNG 개발 프로젝트. 전체 사업비가 150억 달러에 달하는 초대형 사업인데 업계에 따르면 한국 조선 3사와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조선사 등 8곳이 경쟁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부유식 원유 생산, 저장, 하역 설비 제작 경험이 있는 한국 조선사들이 더욱 유리할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또 올해와 내년 입찰 결과 발표가 기대되는 유전 개발 프로젝트는 사우디 아람코의 마르잔을 비롯해 나이지리아 봉가, 베트남 블록비 해양가스 생산 설비, 미얀마 쉐 등이 있거든요. 그래도 해양 플랜트는 현대와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국내 빅3가 세계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기대를 걸어볼 만한 것 같습니다. 이런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면서 조선주들의 최근 움직임이 좋은 것 같고요. 오늘도 한국조선해양과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현대미포조선까지 모두 오름세입니다. 네, 다음 키워드는요. 데이터 센터발 반도체 반등 조짐입니다. 이번에는 반도체 업황 얘기를 좀 해볼게요. 최근 반도체 업황 반등이 기대된다는 소식이 솔솔 들려오죠. 특히 글로벌 IT 시장에서 데이터 센터의 투자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부터 같이 볼게요. 우선 데이터 센터가 뭐냐면 서버, 네트워크, 스토리지 등 IT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모든 장비가 설치된 시설을 말합니다. 즉, 우리가 인터넷 검색을 하거나 이메일을 보내거나 또 온라인 쇼핑을 하는 모든 작업이 이 데이터 센터를 통해 처리된다고 보면 되겠죠. 최근에는 클라우드 컴퓨팅, 빅데이터 분석, 사물 인터넷 구현 등 이런 모든 정보를 저장하고 처리하는 데 중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 센터는 당연히 정보를 저장하는 메모리 반도체, 즉 D램과 낸드 플래시를 필요로 하겠죠. 그래서 데이터 센터가 메모리 반도체 업황에 키를 쥐고 있다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구글과 페이스북, 아마존 웹 서비스가 다 이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고 있고요. 이들을 하이퍼스케일러라고 통칭해서 부른다는 것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지난해 2분기부터 투자를 축소해온 클라우드 1위 업체 아마존이 다시 데이터 센터에 대한 투자를 늘리기로 했고 이에 더해서 디즈니 플러스와 같은 대형 스트리밍 서비스가 등장했기 때문에 데이터 센터의 투자 증가에 대한 기대가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은 데이터 센터 수요 개선 속도보다 D램 공급 증가세가 높아서 4분기까지는 D램 가격이 추가 약세를 보일 가능성이 있는데 4분기부터 재고가 정상 수준에 진입하면 가격 상승 전환이 기대된다는 분석이고요. 특히 또 최근 중국 스마트폰 업체들이 미중 무역 분쟁 완화를 전제로 신형 스마트폰 출시를 대폭 늘리고 또 기기당 D램 평균 탑재량도 2배 증가시키고 있다고 하거든요. 이에 따라 데이터 센터의 투자에 따른 서버 D램뿐 아니라 글로벌 모바일 D램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이런 분석이 나오면서 외국인들의 매수세를 등에 업고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좋은 흐름 이어가고 있죠. 추이는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증시 브리핑은 여기서 마칠게요. 태풍 링링 피해 없도록 절대 조심하시고요.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